자, 안녕하세요. 박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험이 앞으로 이제 3일 남았네요. 그죠? 금, 토, 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이틀 남았고 오늘까지 합치면 3일 정도 남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일단 뭐 봤겠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리뷰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장 가서 조심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안정권 이런 건 없어요. 모의고사라는 게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렵건 쉽건 간에 여러분의 점수대는 대부분 다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찍는 것 제외하고 그 정답률을 체크했을 때 그 13일 기준 모의고사 있죠. 그러니까 1회차부터 이 8회차까지 나오는 모의고사가 있는 게 좀 쉬워요. 예, 그래서 한 40개 이상 나오면 좀 안정권이다. 뭐 지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몇 개가 중요하냐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간 이렇게 된다. 그리고 꽈락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꽈락은 있어요. 있는데 이게 6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공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있다고 가정이 되니까 뭐 60개 기준으로 했을 때 60%면 36개 정도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적게 맞아도 붙는 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꽈락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닌데 뭐 지역별로 봤을 때 36개 맞춰서 붙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꽈락 나가면 거의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아무튼간 꽈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꽈락이 나오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본인이. 그래서 이따가 또 설명할 텐데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3일 기준으로 한 45개 이렇게 40개가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붙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45개 이상이면 이제 안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일,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정은사고 에듀넷 뭐 이렇게 그 고시네 이런 게 좀 어렵죠. 38개에서 35개 정도면 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얘가 한 35개 정도 나오고 얘가 30개 정도 나옵니다. 30개 내외로. 30개하고 33개, 35개, 38개 이 차이는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건 이제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1회차를 봐서는 모르고 평균적으로 몇 개가 나왔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적어도 한 10개 정도는 봐야 평균치를 알 수가 있거든요. 10개 정도 봤을 때 평균이 몇 개 나왔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35개 정도면 시험장에서 40개 이상 맞출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건 이제 찍는 거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40개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고 42개 정도면 보통 합격을 하게 되고 45개에서 48개면 안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두세 개 차이가 큽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30개에서 33개 넘어가는 거 진짜 어렵고요. 35개에서 38개 넘어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 시험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모의고사 있죠? 그래서 알려드린 온라인 코드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한 38개 기준 이렇게 되면 좀 안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고시내 모의고사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지문이 좀 길죠. 특히 1회차 같은 경우는 지문이 길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면 좀 쉽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많이 맞추면 뭐 엄청나게 틀려도 30개고 엄청나게 많이 맞춰도 35개일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보통이니까 뭐 절대로 뭐 내가 못 푼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많이 한다고 실력이 는다는 건 실력이 늘진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고 내가 이제 어떤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좀 잘 풀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잘 풀리나? 이런 걸 보는 거지 뭐 이렇게 뭐 실력이 엄청 는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좀 긴장을 덜 하고 뭐 그냥 맨날 봤던 거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렇다. 대부분 30개 이내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준비한 기간이 한 2개월? 3개월? 뭐 이렇게 안 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2-3개월, 2월달, 3월달에 결제한 분들이 꽤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자소서를 붙는단 말이죠. 심지어는 한 달도 안 됐는데 뭐 그냥 자소서 한번 냈는데 붙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시험을 봤을 때 모의고사가 뭐 한 30개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하는데 울 필요가 없어요. 다 그렇다. 제가 이제 코칭을 하기 때문에 다 학생들이 몇 개 맞는지를 대충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전통적으로 봤을 때 몇 개 맞느냐 이렇게 보면은 보통 30개에서 35개 이내가 보통입니다. 이 35개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공부를 많이 하면 뭐 폭발적으로 50개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는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50개를 맞잖아요. 여러분들 뭐 어떤 시험을 봐도 다 합격입니다. 뭐 지역 농협뿐만 아니라 어떤 걸 봐도 다 합격을 해요. 왜냐면 이 시험이 생각보다 시간을 적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 차이 갭이 엄청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0개하고 35개 정도 내외가 나오는데 공부 안 하고 봐도 30개 나옵니다. 공부를 하면 이제 3개, 2개, 4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40개 언저리까지 나오면 거의 다 이제 합격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6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열심히 하시면은 보통 38개에서 41개, 42개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건이 있으면 좀 안정권에 들어가고 합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떨어지냐 그렇진 않은데 일단은 요 정도 나오면 좋겠다. 근데 요 정도 건이라고 해서 절대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이 본 시험보다는 현재 모의고사보다는 좀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리고 대부분 다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런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 안 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렇다. 이 갭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40개가 안 나온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뭐 낙심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준비하고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본인을 되돌아보세요. 한 달 정도 준비한 분들 있잖아요. 뭐 2개월 정도 준비했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막 40개가 안 나와요. 이러면은 조금 그렇습니다.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한 게 이제 뭐 느낌이 오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면 알지만 틀린 게 되게 많죠. 근데 이제 복기를 보면 생각보다 이런 걸 왜 틀렸지 이런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조금 이 변수를 없애는 과정인데 그건 이제 복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틀린 거라든가 아니면 많이 틀리는 걸 좀 봐야 돼요. 그거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수리 영역하고 문제 해결, 그러니까 추리를 합친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다. 그런 친구들이 시험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의사소통, 그다음에 자원관리 뭐 어차피 이건 잘 안 풀 테니까. 그다음에 조직이해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수리하고 문제 해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수리하고 문제 해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의수문자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말을 다 알아듣겠죠? 의수문자조 이렇게 나오면 이 두 개의 영역이 좀 높게 나와서 평균이 높은 친구들이 있고 얘랑이 높아서 이렇게 평균이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당연히 이게 높습니다. 이게 변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얘가 생각보다 쉬워요. 문제가 시험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쪽에서 점수가 많이 나온 친구들은 변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높은 거고 점수대가 낮게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의수문자조에서 많이 의사소통, 자원관리, 조직위에서 많이 맞춰서 점수가 높은 친구들은 사실상 시험장에서는 변수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시험장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맡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게 이제 좀 적게 나온 요게 좀 많이 나온 친구들은 변수가 많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맨날 강조하잖아요. 이걸 공부를 많이 해라. 수리하고 추리 요게 변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많이 맞추면 합격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20개까지 나오니까 많이 나오면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리하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뭐 계산 연습 진짜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연습 문제 풀어보면 압니다. 이렇게 잘하는 친구하고 못하는 친구는 점수대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안정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거나 쉽거나 어쨌든 점수대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라고 1월달부터 그렇게 소쩍새 놀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못하면 힘들죠?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계산을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좀 빨리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요 영역대가 좀 안정적으로 나온다. 이게 전통 이게 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평가를 했을 때 어디가 좀 많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인데 일단 오늘하고 내일부터 오늘부터도 좋고요. 뭐 내일부터도 좋습니다. 내일 이제 금요일이니까 절대적으로 커피를 좀 줄이세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좀 자야 되거든요. 11시쯤엔 자서 7시쯤에 일어나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좀 늦긴 했어요. 여러분 밤낮이 바뀐 분들 많죠. 그 밤낮이 바뀌면 안 됩니다. 낮에 정신을 깨야 되니까. 그래서 커피를 내일부터 먹지 말아봐요. 일단 아예 안 먹으면 밤 10시 되면 그냥 골아 떨어집니다. 한 잔도 안 먹으면. 근데 머리가 좀 아프고 좀 컨디션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그건 좀 버텨야 됩니다. 근데 너무 힘들다. 아침에 한 잔. 딱 그 정도. 밤, 오전, 그러니까 12시가 지나잖아요. 점심 12시가 지나가면 오후 12시부터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오전 12시부터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한 12시간 간다고 그래요. 카페인이. 그러니까 안 먹고 버티시면 엄청나게 피곤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잠이 잘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1시에 잠들고 7시쯤 일어나기 연습을 좀 해보세요. 뭐 직장인들은 좀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특히 전업 수험생들은 꼭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모의고사 2회차 정도 마지막 날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 한번 쭉 풀어보고 최종 모의고사를 푸는데 그 최종 모의고사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최종 모의고사는 안 봐도 상관은 없어요. 안 봐도 상관은 없고 이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으면 되는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70분 정도 놓고 보세요. 70분 정도 놓고 푸는데 여기 어떻게 봤냐면 모의고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다운로드를 받아요. 설명 여기 또 다운로드 받으면 설명이 돼 있지 않나요? 라고 보면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안 보죠. 그래서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요. 시험 문제 다운로드해서 출력을 하고 채점하기를 누르면 돼요. 여기 채점하기를 누른 다음에 그냥 여기다 답만 입력하면 돼요. 쭉 여러분이 쓴 답이 있겠죠. 그 최종 정답 제출 누릅니다. 그럼 등록이 됐죠? 여기 풀이 정답하고 결과 분석표가 나올 거예요. 그럼 풀이 정답을 누르고 마지막 풀이에 대한 결과다. 빵점이겠죠, 저는. 그죠? 해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해설도 나오고 결과 분석표를 보면은 빵점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0점 기준이다. 이렇게 그래서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확인한 결과 다소 오차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합격 가능성이 없는 거야. 왜냐면 한 문제도 안 풀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운로드 받고 채점하기 누르고 풀이 정답 누른 다음에 이렇게 채점하기 누르고 제출하기 누르면 풀이 정답하고 결과 분석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운로드해서 풀고 채점하기 누르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이제 하면 됩니다. 뭐 꼭 안 풀어봐도 되는데 한번 풀어보면 정확하게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거를 보는 겁니다. 자, 시험 보기 전 이제 주의할 사항인데 아침에 7시 전에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시뮬레이션 꼭 돌려서 시험 장소가 매년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서울은 송파고 아무튼 거의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험 장소를 잘 판단한 다음에 얼마나 걸리는지 꼭 판단하고 차로 간다면 주차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1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니까 좀 빨리 좀 가세요. 1시간 전에 아마 1시간 전에 입실이 가능할 거예요. 1시간 전에 입실이 가능하니까 가서 도착해서 미리 가 있고 도착해서는 뭐 틀린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비타민 같은 거 풀어보고 암기 과목 같은 거 보고 뭐 이렇게 3가지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뭐 이것도 시간이 막 그러니까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암기 과목 같은 거 풀고 틀린 문제 풀고 비타민 좀 많이 풀어서 머리를 가동시킵니다. 그리고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커피를 웬만하면 먹지 않는 걸 추천드린다고 했었죠. 자, 인데놀 우황청심환은 절대 당일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1일날 당일에 먹으면 큰일 나요. 왜냐면은 이게 당일날 그냥 한 번 딱 먹고 시험을 하는 분들은 혹시 엄청나게 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퍼집니다. 이게 잘못하면. 그리고 시간대가 보통 뭐 이게 30분 전에 먹고 이게 형태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언제 먹어야 좋은지 모르거든요. 사람 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떡하냐? 내일부터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모레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그러니까 한 30분 전에 먹어서 좀 난 괜찮네?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기가 막히다. 막 빵빵 터진다. 그럼 먹어야죠. 근데 그날 아마 굉장히 이제 떨릴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사람의 MBTI 성향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약간 좀 그 긴장을 덜 하는 편. 저는 뭐 긴장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이런 걸 의지하진 않긴 하는데 긴장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이게 중요한 시험이니까 긴장이 되겠죠. 당연히.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시험장에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테스트해라. 당일날 먹고 간 건 정말 위험하다. 아셨죠? 미리미리 테스트 해보세요. 자, 수험표는 꼭 출력해 가야 됩니다. 이거 출력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뭐 옆에 맞춰라 그런 건 중요하잖아요. 그 양쪽만 잘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 나오게 하고 자, 시계 문제는 뭐 이렇게 시계를 갖고 가야 되느냐 이런 건데 시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디지털 시계는 아마 뺏는다 그래요. 디지털 시계는.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도 뺏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도 뺏을 수가 있고 안 뺏기도 하기 때문에 뭐 차고 가는 거는 뭐 그런데 앞에 시계가 있어요. 그 앞에 시험장에 앞에 보면 시계를 다 놓긴 합니다. 뭐 디지털 시계냐 뭐 아날로그 시계냐 보통 아날로그 시계를 놓긴 합니다. 근데 디지털 시계 있는 데도 있고 이게 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 시계는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시계는 안 갖고 되고 10분 전에 알려줘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데도 있고 안 알려주는 데도 있는데 다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 전에 알려주니까 이렇게 뭐 마킹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계는 웬만하면 뭐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시험지를 받자마자 몇 문제 몇 분인지는 미리 알려주기도 하니까 꼭 확인하세요. 그죠? 자, 파본을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시험지를 파악합니다. 이때 파본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 긴가, 짧은가, 응용수리는 몇 문제인가, 자료 해석은 몇 문제인가, 응용수는 내가 풀만한 게 많은가, 또는 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뭐 기본적인 계산 문제가 많은지, 아니면 자료 해석은 지문이 긴지,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죠. 이 길에 어떤 애가 풀지 말지 선택하고 이번에 어렵구나 망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보자마자 많이 푼 분들은. 그래서 쭉 한번 봅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보통 문제가 섞여 있지 않아요. 출제가 뭐 보통 수, 문, 자, 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약간 이게 섞일 때가 있어요. 세 개가. 그러니까 뭐 추리가 여기다 나왔다가 뭐 자료 해석이 좀 나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 모의고사도 섞인 문제가 있고 섞이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섞인 유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풀어보세요. 섞을 때도 있습니다. 이 시험은 확정적인 게 없어요. 정말 최악이죠. 60에 70이냐 모릅니다. 시험장에 가봐요. 알아요. 70에 70이냐 모릅니다. 옛날에 100문제 나올 때도 있고 80문제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 이렇게 문제가 이제 좀 60에 60 이렇게 바뀌면서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확정되긴 했는데 예전에는 80문제, 100문제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바뀌었다 제도가. 그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모의고사 풀 때 보통 뭐 경기권이나 이런 분들은 60에 70 이렇게 풀면 되고 서울권은 60에 60 이렇게 풀면 되고 경남권은 70에 70 유형으로 풀면 되는데 아무 모의고사는 다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어차피 유형이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작년에 사지선다였거든요. 근데 오지선다였어요. 옛날에 오지선다일 수도 있고 사지선다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출제 회사가 뭐 비슷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했으니까 사지선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유형도 비슷한 확률이 높다. 오지선다가 나오면 어떡하냐? 풀어야죠. 뭐 방법이 있습니까?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만 사지선다, 오지선다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무조건 지역에서만 승리하면 되니까 우리가 뭐 오지선다건 사지선다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 그래서 이걸 확인해라. 시험지를 받자마자 확인하자. 자,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주변 상황을 좀 의식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옆에 다리 떠는 애, 뭐 킁킁거리는 애, 뭐 시간을 막 째깍째깍 하는 애, 별로 애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연필 소리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귀마개는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마개를 가져갈 수 있으면 일단 가져가세요. 내가 너무 신경 쓴다 이런 거 그런 거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이 지저분하게 온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좀 깔끔하게 오면 좋은데 막 지저분하게 오고 막 추리닝 대충 입고 막 슬리퍼 신고 오고 이런 데 있어요. 막 슬리퍼 찍찍 끌고 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변 상황을 절대 의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풀면서 계속 시간을 체크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세 문제를 10분이 넘게 풀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의고사를 많이 풀으면 알겠지만 속도가 관건인데 그 속도를 못 맞췄다. 큰일 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의사소통에서 무슨 한자 이렇게 그 두 음절 맞추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문제를 딱 풀었는데 모르면 바로 찍고 넘어가세요. 두 번 풀 시간이 없잖아요. 두 번 풀이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의사소통 같은 건 지문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지문이 막 엄청 길진 않았어요, 작년에. 그러면 한 번 읽고 푸는 게 좋겠죠? 비문학 계열은 한 번만 읽고 푸는 게 딱 좋습니다. 이게 엄청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뭐 정보를 찾아가지고 푸는 거 있죠. 예를 들어 뭐 예금에 대한 내용인데 틀린 걸 골라라 이런 거 하나하나씩 찾아가지고 푸는 게 훨씬 빠르겠죠. 내가 지문을 좀 잘 알고 있다면. 그건 선택입니다. 근데 보통은 읽고 푸는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풀고서 그냥 정답 한 번 맞추는 게 훨씬 빠르다. 한 번만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 이유는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풀어야 빨리 푸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쵸? 자, 모의고사라 생각하고 무조건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다. 나는 그런 상태다. 모두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은 상황에 같은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지가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도 빡빡할 거예요. 그래서 여분의 용지가 없습니다. 그냥 푸는 거야. 나만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다들 똑같은 상황이다. 다들 뭐 힘들다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 불만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뭐 누구는 뭐 큰 종이로 주고 누구는 조그마한 종이로 주고 누구는 막 이렇게 엄청 그 문제를 쉽게 내거나 무슨 뭐 연습지를 많이 주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다. 똑같이 힘들다. 자, 문제가 어렵잖아요. 망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다 그러면은 맞출 거만 맞추면 붙는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예요. 더 땡큐입니다. 내가 공부를 안 했다. 더 땡큐예요. 더 변수가 많아지는 거고 더 상황이 변수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쉬우면 변수가 없어요. 쉬우면 그냥 합격한 애들이 붙는 거다. 근데 어려우면 어차피 찍을 거면 어차피 40개 풀고 20개 찍을 거면 예를 들어서 쉬우면은 50개 풀고 10개 풀거든요. 10개 찍거든요. 근데 어려우면 보통 뭐 30개에서 40개 풀고 20개 찍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잘하는 애들도 20개 찍어요. 그럼 뭐 그 안에 찍는 거는 변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다 똑같이 찍어서 뭐 확률적으로 4분의 1 맞는다. 그럼 뭐 5개 맞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애매해지니까 어려울수록 좋다.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애매하면 어렵길 기도하세요. 그럼 좀 더 유리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뭐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으니까 엄청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엄청이라는 거는 그 2022년도 뭐 상반기 이때 기준으로 했을 때 엄청 어렵거든요.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로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점수대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시험 유형에 따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붙는다 생각하면 돼요. 진짜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친구도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거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극단적으로 50개를 맞힌 애들이 엄청 많고 뭐 이렇게 분포대가 뭐 이렇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평균이잖아요.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다 합격대가 있으면 여기서 한두 개 맞으면 붙는 거고 한두 개 틀리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3-4개 더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변수를 없애는 수리하고 추리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지금 와서 수리나 추리를 많이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잘. 그러니까 모의고사 틀린 것만이라도 잘 확인하자. 어려운 것만 확인하자. 못 푼다고 확인하자. 그리고 주로 틀리는 걸 확인하자. 계산 문제 확인하자. 그리고 오류를 보면 어이없게 틀리는 거 많죠? 그런 거 확인하자. 그러니까 시간이었으면 풀렸는데 못 푸는 것도 확인하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못 풀었다면 왜 못 풀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문제라도 시험장에 가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뭐 OMR 작성 순서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한번 해보세요. OMR 같은 것도 많이 나눠드렸으니까 거기 저희 모의고사에 보면 모의고사 그 OMR이 붙어 있거든요. 거기를 해가지고 풀어보세요. 아셨죠? 무조건 절대로 한 문제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보세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꼭 그렇게라는 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찍는 거 있잖아요. 찍는 거. 작년에 참고로 3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번 찍은 분들이 의외로 붙은 분들이 꽤나 있어요. 3번. 근데 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되게 애매한데 뭐 이걸 알려드리는 게 되게 애매하긴 한데 자, 일단 내가 정답을 이렇게 딱 찍었는데 OMR 카드를 찍었더니 2번이 많아. 3번 쪽으로 좀 미세요. 자, 사지선다 할 때요. 사지선다. 근데 이제 2번이 좀 별로고 3번이 많다 그러면 2번 찍으라고 했죠. 2번이 많으면 3번을 찍었습니다. 보통 하나로 미세 한 개로 이리저리 했다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한 개로 밀 건데 1번하고 4번은 대부분 다 지향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게 맞다 이런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는데 2번 아니면 3번 쪽이 많더라. 작년에 3번이 많았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3번으로 밀든지 2번으로 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미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날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거나 보는데 뭐 번호표에 뭐 차에 번호표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2번이나 3번이 많다. 뭐 2번 개수, 3번 개수 세서 3번이 많으면 3번 찍고 2번 개수가 많으면 2번을 찍으세요. 어쨌든간 이거는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자,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조차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끝나자마자 바로 체크를 해야 돼요. 뭘 체크를 하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내년도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 본 분들한테 질문지를 드려요. 그럼 작성을 꼼꼼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번 복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걸 전 다 취합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는데 끝나자마자 복귀를 하세요. 끝나자마자. 자, 그러면 이 정답이라는 걸 대충 복원하거든요. 학생들이 복원합니다. 그것도 보내드릴게요. 복원하면 정답 개수를 맞춰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뭐 찍은 거는 빼고 정답 개수를 맞추는 겁니다. 제 정답도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해서 보내드릴 건데 정답 개수하고 찍은 거를 맞춰 대충 계산해서 여기 내가 풀었는데 정답이 있잖아요. 그걸 체크하고 찍은 거는 25%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찍은 게 20개다. 4분의 1을 해서 좀 5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아셨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몇 개 맞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시험 본후에 바로 복귀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예상 답안지를 줄 예정이고 본인이 쓴 것과 비교해 보세요. 자, 이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뭐 면접 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면접을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40개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맞췄는데 35개에서 40개 사이면은 준비를 해야 돼요. 이분들도. 자, 근데 35개 미만이다. 그러면 붙을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좀 꼭 고민해 봅시다. 일단 40개 이상이다. 그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코칭은 여러분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씩 다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이걸 여러분이 보내줬다고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보면 알죠. 실력을 제가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드릴 테니까 저희가 먼저 연락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영상은 뭘 봐라. 또 그 지역 농민 신문 뭘 봐라. 뭐 이런 거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면접 대비는 다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 여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복기를 해야 다음번에 또 실수는 안 하거든요. 시험 특히 3월 달에 결제하신 분들이나 2월 달에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시험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도대체 뭔 소리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보내드릴 건데 첫 번째, 시험 본 지역, 문제 유형. 그래서 보통 60에 70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70에 70 뭐 이런 식으로. 자, 의사소통은 어휘, 맞춤법, 동의어, 반의어 몇 개 나왔는지 꼭 확인하세요. 되게 중요하니까. 자, 의사소통은 지문형 문제가 몇 개 출제됐는지, 자, 비문학 문제는 몇 문제였는지, 그리고 뭐 지역 농협 관련된 지문이 있죠. 질문은 몇 개 있는지 파악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응용수리는 난이도가 어땠는지, 단순 계산 문제 있죠? 뭐 루트 계산, 뭐 덧셈 뺄셈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거속시, 소금물, 비율, 이율, 일계산, 확률 이런 것들이 뭐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자료 해석은 단순한 비교 문제가 많았는지, 복잡한 계산, 상황 판단의 문제 있죠? 그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민경치와 비슷했는지 아니면 모의고사가 비슷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수출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또는 몇 문제가 나왔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고, 자, 그 다음에 추리 문제는 자, 정원 명제, 기호화 추리, 이걸 이제 명제 추리라고 하죠. 상황 추리는 몇 문제가 나왔는지 꼭 알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문제는 지문형이 많았는지 상황 퀴즈 형태 아시죠? 그러니까 뭐 추리 형태의 문제인지 난이도는 어땠는지. 자, 자원 관리가 중요한데 자원 관리는 계산 문제가 많았는지 복잡했는지 단순했는지, 그리고 지식형, 우리가 모듈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난이도가 어땠는지. 자, 조직이에는 단답식 문제가 있고 지문형이 있거든요. 어떻게 나왔는지 또는 난이도가 어땠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전체 난이도는 어땠고 모의고사 중 어떤 회사 모의고사 좀 비슷했는지,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였는지, 그리고 다음에 시험 주면 뭐 좋을 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건 빨리 할수록 좋아요. 왜냐면은 시험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 없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집에 와 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있고 그럼 하나도 기억 안 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정리해야 됩니다. 이건 미리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끝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은 빨리 자기, 빨리 일어나기 이거예요. 빨리 자기, 빨리 일어나기.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고 질문 있으면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끝.